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료구조 및 실습, 자료구조와 관련해서는 네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연결구조 기반 리스트 자료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연결구조는 단일 연결구조가 있고 이중 연결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째 노트 4에서는 단일 연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구조와 먼저 배열 기반, 이전 노트에서 살펴봤던 배열 기반 자료 구조와 연결 구조 자료 구조를 먼저 비교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단일 연결 구조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연결 구조와 관련해서 각 언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구조는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의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확보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하지 않으면 이들을 접근하는 것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음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연결 구조에서는 노드라 그럽니다. 그런데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다음 노드에 대한 그 정보만 각 노드에서 유지합니다.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후속 노드뿐만 아니라 선행 노드에 대한 포인터도 유지합니다. 한 노드가 선행과 후속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모두 유지하면은 이중 연결 구조라 그러고, 지금 아래서 보시는 여기처럼 한 노드가 후속 노드에 대한 포인터만 위치 정보만 유지하면은 단일 연결 구조라고 합니다. 연결 구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정된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동적으로 확보해서 사용한 구조입니다. 동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데이터 추가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배열은 필요한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공간의 크기는 고정됩니다. 따라서 많이 확보를 하면은 공간이 낭비되고, 조금 확보되면 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봤듯이 배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해서 자료 구조를 구현하게 되고,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하면은 공간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공간이 부족했을 때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SD 벡터 같은 걸 쓸 때에 처음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할지 알면은 미리 확보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연결 구조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확보를 합니다. 따라서 공간 부족이나 낭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보한 공간은 연속된 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하지 않으면 저장 요소를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요. 공간을 확보해 쓰는데 확보된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의 후속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공간이 배열에 비해서는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만 하나 저장되지만
각 데이터마다 연결 구조에서는 다음 주소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면은 추가로 데이터 외에 추가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지만 연결 구조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다음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포인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각각의 공간에 대한 정보를 별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열이 되는 거죠. 실제 포인터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인터 배열을 쓰면은 이 포인터 배열의 공간도 제한적입니다. 즉, 한번 확보했을 때 확보한 공간은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배열을 유지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배열의 시작 주소만 유지합니다. 시작 주소와 색인을 이용해서 개별 데이터를 접근합니다. 연결 구조에서도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주소, 그거를 이제 헤드라고 하는데 이것만 유지를 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열은 색인을 이용해서 임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떤 요소를 접근하든지 같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결 구조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요소, 또 다음 요소를 접근하려 그러면은 헤드부터 차례대로 가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즉, 연결 구조는 순차 접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연결 구조의 가장 큰 단점은 순차 접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헤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요소까지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테일 정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열은 시작 주소만 유지하는데 이제 연결 구조에서는 헤드와 테일 두 개의 포인터를 유지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편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일을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배열도 시작 주소 유지하고 연결 구조도 첫 노드에 대한 주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연결 구조는 추가적으로 마지막 노드에 대한 주소 정보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추가함에 따라서 두 개를 유지할 경우에는 헤드도 테일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연결 구조와 배열을 비교함으로써 이제 요약을 해보겠는데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연결 구조는 공간 부족과 낭비 문제는 없습니다. 항상 데이터만 필요할 때마다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의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는 이상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되는 공간도 없습니다. 배열은 필요한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 부족, 낭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공간 부족 문제는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적 배열은 확장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비용 발생이 평균적으로는 의미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씩 확장해요? 2배씩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 구조는 한 요소가 차지하는 공간이 배열에 비해서는 많아집니다. 연결 구조는 항상 요소만 한 값을 저장할 때 그 값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후속 노드가 어디에 있을지 그 정보를 유지할 그 주소 정보를 같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버헤드가 있다. 그 다음에 공간 확보 비용. 연결 구조는 새로운 요소를 삽입할 때마다 확보해야 됩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배열은 처음 생성할 때 확보를 하는 거죠. 동쪽 배열은 부족할 때마다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한번 필요한 것을 확보하고 더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가장 최적입니다. 최적의 비용이 되는 거죠. 각 요소를 접근하는 방식. 배열은 임의 접근이 가능하고 연결 구조는 순차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연결 구조에. 연결 구조는 정렬 구조의 경우에도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진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중간 위치들을 바로바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연결 구조는 정렬되어 있어도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배열은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진 검색을 해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요소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배열에서는 순서를 유지해야 하면 후속 요소를 모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연결 구조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요 사이에 데이터를 넣으려고 그러면 포인터만 바꿔주면 돼요. 뒤로 후속 요소를 실제 밀어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비교했을 때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요소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연결 구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차적으로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순차적으로 해당 위치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배열은 순차적으로 위치까지 이동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특정한 색인 위치에 넣어라. 그러면 바로 그 색인으로 갈 수도 있죠. 물론 어떤 값을 찾아서 그 뒤에 넣어라 그러면 배열도 당연히 비정렬에서는 선형 검색을 해야 되겠고 정렬에서는 이진 검색을 해서 가야 돼요. 근데 가서 그 위치에 데이터를 넣으려 그러면 배열은 하나씩 후속 요소들을 순서를 유지해야 되면 다 뒤로 밀어야 돼요. 연결 구조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료구조 및 실습. 자료구조와 관련해서는 네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연결구조 기반 리스트 자료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연결구조는 단일 연결구조가 있고 이중 연결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째 노트 4에서는 단일 연결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결구조와 먼저 배열 기반, 이전 노트에서 살펴봤던 배열 기반 자료구조와 연결구조 자료구조를 먼저 비교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단일 연결구조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연결구조와 관련해서 각 언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구조는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의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확보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하지 않으면 이들을 접근하는 것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음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연결 구조에서는 노드라 그럽니다. 그런데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다음 노드에 대한 그 정보만 각 노드에서 유지합니다.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후속 노드뿐만 아니라 선행 노드에 대한 포인터도 유지합니다. 한 노드가 선행과 후속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모두 유지하면은 이중 연결 구조라 그러고, 지금 아래서 보시는 여기처럼 한 노드가 후속 노드에 대한 포인터만 위치 정보만 유지하면은 단일 연결 구조라고 합니다. 연결 구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정된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동적으로 확보해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동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데이터 추가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배열은 필요한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공간의 크기는 고정됩니다. 따라서 많이 확보를 하면은 공간이 낭비되고, 조금 확보되면 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봤듯이 배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해서 자료 구조를 구현하게 되고,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하면은 공간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공간이 부족했을 때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SD 벡터 같은 걸 쓸 때에 처음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할지 알면은 미리 확보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연결 구조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확보를 합니다. 따라서 공간 부족이나 낭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보한 공간은 연속된 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하지 않으면 저장 요소를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요. 공간을 확보해 쓰는데 확보된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의 후속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공간이 배열에 비해서는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만 하나 저장되지만 각 데이터마다 연결 구조에서는 다음 주소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면은 데이터 외에 추가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지만, 연결 구조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다음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포인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각각의 공간에 대한 정보를 별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열이 되는 거죠. 실제 포인터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인터 배열을 쓰면은 이 포인터 배열의 공간도 제한적입니다.
즉, 한번 확보했을 때 확보한 공간은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배열을 유지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배열의 시작 주소만 유지합니다. 시작 주소와 색인을 이용해서 개별 데이터를 접근합니다. 연결 구조에서도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주소, 그거를 이제 헤드라고 하는데, 이것만 유지를 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열은 색인을 이용해서 임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떤 요소를 접근하든지 같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결 구조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요소, 또 다음 요소를 접근하려 그러면은 헤드부터 차례대로 가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즉, 연결 구조는 순차 접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연결 구조의 가장 큰 단점은 순차 접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헤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요소까지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테일 정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열은 시작 주소만 유지하는데 우리 이제 연결 구조에서는 헤드와 테일 두 개의 포인터를 유지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편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일을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배열도 시작 주소 유지하고 연결 구조도 첫 노드에 대한 주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연결 구조는 추가적으로 마지막 노드에 대한 주소 정보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추가함에 따라서 두 개를 유지할 경우에는 헤드도 테일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연결 구조와 배열을 비교함으로써 이제 요약을 해보겠는데,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연결 구조는 공간 부족과 낭비 문제는 없습니다. 항상 데이터만 필요할 때마다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의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는 이상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되는 공간도 없습니다. 배열은 필요한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 부족, 낭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공간 부족 문제는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적 배열은 확장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비용 발생이 평균적으로는 의미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씩 확장해요? 2배씩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 구조는 한 요소가 차지하는 공간이 배열에 비해서는 많아집니다. 연결 구조는 항상 요소만 한 값을 저장할 때 그 값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후속 노드가 어디 있을지 그 정보를 유지할 그 주소 정보를 같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버헤드가 있다. 그 다음에 공간 확보 비용. 연결 구조는 새로운 요소를 삽입할 때마다 확보해야 됩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배열은 처음 생성할 때 확보를 하는 거죠.
동쪽 배열은 부족할 때마다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한번 필요한 것을 확보하고 더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가장 최적입니다. 최적의 비용이 되는 거죠. 각 요소를 접근하는 방식. 배열은 임의 접근이 가능하고 연결 구조는 순차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연결 구조에. 연결 구조는 정렬 구조의 경우에도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진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중간 위치들을 바로바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연결 구조는 정렬되어 있어도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배열은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진 검색을 해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요소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배열에서는 순서를 유지해야 하면 후속 요소를 모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연결 구조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요 사이에 데이터를 넣으려 그러면 포인터만 바꿔주면 돼요. 뒤로 후속 요소를 실제 밀어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비교했을 때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요소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연결 구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차적으로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순차적으로 해당 위치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배열은 순차적으로 위치까지 이동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특정한 색인 위치에 넣어라 그러면 바로 그 색인으로 갈 수도 있죠. 물론 어떤 값을 찾아서 그 뒤에 넣어라 그러면 배열도 당연히 비정렬에서는 선형 검색을 해야 되겠고 정렬에서는 이진 검색을 해서 가야 돼요. 근데 가서 그 위치에 데이터를 넣으려 그러면 배열은 하나씩 후속 요소들을 순서를 유지해야 되면 다 뒤로 밀어야 돼요. 연결 구조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리스트 자료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단일 연결 구조입니다. 노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 노드는 후속 노드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료 구조 측면에서는 첫 번째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첫 번째 노드에 대한 포인터뿐만 아니라 마지막 노드에 대한 포인터도 유지하는 버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공해야 될 연산들은 기존의 배열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삽입과 추출을 한번 살펴봅시다. 푸시 프론트 배열을 이용했을 때는 푸시 프론트는 ON이 비용이 소요됐어요. 순서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ON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연결 구조에서는 푸시 프론트는 O1에 할 수 있습니다. 헤드 정보, 첫 번째 노드에 대한 정보를 헤드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맨 앞에 집어넣는 것은 되게 편하게 고정 비용을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푸시백은 맨 뒤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 정보만, 첫 번째 노드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맨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연결 구조는 임의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이즈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를 유지하더라도 맨 뒤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순차적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은 ON이 소요돼요.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개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테일이라는 노드 포인터까지 같이 유지하면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는 노드 주소 정보를 헤드만 아니라 테일까지 유지하면은 푸시백을 O1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일을 유지하더라도 팝백은 맨 마지막 거에서 추출하는 것은 ON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테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는 이렇게 해서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는데 추출은 얘를 준 다음에 테일을 여기로 옮겨야 돼요. 여기로 옮겨야 되는데 이 위치에서는 뒤로는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테일을 바로 뒤로 옮길 수 있는데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뒤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일을 유지하더라도 처음부터 테일까지 가면서 테일의 이전 노드, 요 노드를 알아내야지만 팝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백은 테일을 유지하더라도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ON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배열과 비교했을 때는 배열은 푸시백, 팝백이 가장 효과적인 연산이에요. 연결 구조에서는 거꾸로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가 효율적인 연산입니다. 두 개가 상반되죠. 그 다음에 add after, add before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요 위치에 갔을 때 데이터를 그 다음에 넣으려 그러면 이제 그 위치 정보만 있으면 다음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요 위치 정보만 있으면 요 사이에다가 노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링크만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ON이 소요되는 거예요. add before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근데 add before는 좀 다른 게 여기에 포인터가 있으면 여기에 넣으려 그러면 요 정보와 요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 이 이전 정보를 모르면은 이 역시 링크만 바꿔서 주소 정보들만 바꿔서 삽입할 수는 없습니다. add before를 구현하려 그러면은 요 링크가 있을 때 요 전 노드에 대한 포인터까지 있어야지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에서는 이 둘을 하려 그러면은 요소들을 뒤로 미뤄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비용은 배열에서는 색인을 이용하면은 바로 갈 수 있고 연결 구조에서는 바로 갈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열람 메소드는 픽 프론트는 항상 O1이고요. 픽 백은 테일이 있으면 O1인데 테일이 없으면 앞에서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ON입니다. 검색과 삭제는 찾아야 되는데 얘는 선형 검색밖에 못해요. 정렬되어 있어도 선형 검색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remove도 찾아야 되니까 ON이 필요한 거예요. 찾는 비용이 ON이고 찾은 다음에 삭제하는 것은 O1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연산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테일의 한계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어요. 요 테일 위치에 있는 데이터 주는 건 O1에, 추가도 O1에 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다음에 테일을 옮기면 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얘를 준 다음에 얘를 삭제하려면 테일을 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것은 테일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이 노드에서 이전 노드로는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헤드부터 쭉 와야 됩니다. 테일 이전까지. 그게 테일 포인터의 한계이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테일이 있으면 푸시백은 O1에 할 수 있지만 팝백은 여전히 ON이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핵심은 이거예요. 포인트를 변경할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이제 주소 정보를 노드들의 주소 정보를 막 바꿔서 이제 연산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려 그러면은 이 노드 정보와 이 노드 정보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의 포인터만 이용하지 않고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두 개의 포인터를 전진시키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와 있으면 요 current previous인데 previous는 그 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add before, add after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원하면은 실제 하나의 포인터만 사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현하기가 편리하니까 보통은 연결 구조를 구현할 때는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각 연산을 구현할 때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맨 앞에 거에 대해서 뭘 하는 경우, 중간에 있는 노드에 대해서 뭘 하는 경우, 맨 뒤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뭘 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 각각들이 같은 연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묶어주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추가한다. 그러면 맨 앞에 추가할 때와 중간에 추가할 때하고 맨 뒤에 뭐 추가는 우리가 push from, push back 하면은 이제 추가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remove처럼 remove 연산을 만든다. 그럼 맨 앞에 있는 요소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중간에 노드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맨 뒤에 요소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고려해보고 각각 다르게 처리해야 되면은 이제 경우를 파악해야 되겠죠. 내가 삭제해야 되는 게 현재 맨 앞에 있는 요소를 삭제해야 되는 건지 중간에를 삭제해야 되는 건지 맨 뒤에를 삭제해야 되는 건지를 구분해서 구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요 세 가지 말고 코너 케이스로 뭐 빈 상태에서 추가하는 경우, 노드가 하나 남아있을 때 삭제하는 경우처럼 조금 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산을 구현할 때 코너 케이스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연산을 쓰기 때문에 널 포인터를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다가 프로그램 죽었다. 그러면 90%는 아마도 자료 구조 이 리스트 연결 구조를 이용한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이 죽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널 값을 이용해서 뭔가를 프로그램에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죽은 것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널 ptr을 가리키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연결 구조를 구현하려 그러면은 각 데이터를 삽입할 때 데이터만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드를 만들어서 삽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드로 나타내 보이면은 연결 구조를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클래스에서는 이런 노드 구조를 또 추가로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과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주소 정보로 구성된 요 노드라는 구조체를 정의해야 되겠고 이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가 헤드가 됩니다.
테일도 필요하면 테일도 노드 포인터 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현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구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더미 노드를 항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더미 노드를. 그래서 헤드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노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노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 더미 노드도 동적으로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드를 더미 노드를 사용하면은 얻어지는 이점은 뭘까요? 이 경우에는 헤드가 널 PTR인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데이터를 하나도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헤드는 널 PTR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헤드가 널 PTR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이 코딩을 할 때 되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 수업에서는 이 방법은 안 쓰고 이 방법으로 구현하는데, 더미 노드를 연산에 따라서는 활용을 할 것입니다. 어떤 연산에서는 더미 노드를 이용하면은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미 노드를 이용하는 버전도 사용을 할 것입니다.